김은태의 오후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 봐야 할까요? MBN골드 김은태 매니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포트에 있는 기업들 리뷰부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4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코리아나입니다. 화장품 기업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안 오른 화장품 기업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코리아나는 상승 여력이 얼마큼 남아있을까요? 사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다소 좀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서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 다시 한번 또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반등해서 올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 발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번 윗꼬리를 길게 한번 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3,500원 다시 한번 그 목표가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계열사 그룹에 있는 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아직 못 가고 있는 화장품이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한 차례 더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목표가까지는 홀딩하면서 손절가 라인은 좀 짧게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5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전력기기 비트로테크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매수한 이후에 49% 네.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10,000원을 달성했으니까 2차 목표가 세워봐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비츠로테크도 장중에 또 급등하면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틀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갭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에서도 가장 무거웠던 종목이었던 대한전선이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면서 후발주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차피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에 대해서 이적가 라인을 잡아놓고 보시고요. 그러나서 2차 목표가를 제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신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에 14,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2차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가인 14,000원 상승 바라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기업 알맥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5월 9일에 매수한 이후에 7%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구리 다음 알루미늄이다 라면서 알맥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알맥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500원이 모자른 또 가격에서 51,000원까지 55,5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지난 그 금요일장에서 이 5만 원만 터치해서 올린다 해서 마감만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거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55,500원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만 원을 재돌파할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계속적인 전쟁 이런 이 미중에 대한 갈등 우려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런 철강 산업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관세가 인상할 거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내일부터 바이든 정부가 아마 인상 추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요. 아직 목표가 51,000원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철강 기업 하이스틸에 대한 리뷰도 해볼게요. 10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는데 전고점 4,1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전 돌파라고 본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내일 바이든 정부가 아마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아마 3배 정도 이상 올릴 거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발표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 4,100원을 넘어가지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철강 산업에서 대장주로서 영입을 하고 있지만 또 물량이 또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작은 액수로도 충분히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는 홀딩하고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 기업에 대한 점검 다시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오후를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이 오후를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될까요?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조선기업 한화엔진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 1월 달부터도 자꾸 미국과에 대한 이제 중국과에 대한 이제 이런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업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발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한 번에서 조선업들에 대한 이제 호황 자체가 좋고 있고 실적이 워낙에 또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을 다시 한번 탄력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슈퍼사이클을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슈퍼사이클 진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만은 그래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뛰어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업 정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지만 친환경 엔진도 같이 한번 만들고 있어요. 아마 국내 유일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HDS 엔진이었는데 사명이 하나 쪽 그룹으로서 인수가 되면서 하나 엔진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도 하나그룹과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엔진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거다라고도 보여주고요. 1분기 실적이 워낙에 또 서프라이즈처럼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13,100원에서 13,500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4,500원, 손절가 라인은 11,500원 잡는데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 게 조선 업종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들은 중장기적인 섹터를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최근 시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한화 엔진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는 하단 자막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류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력설비 후속주이다 원전. 지지난주에도 원전주를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 기술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다음에 에너지 자원으로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들도 사업들도 역시나 업종으로서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배전반하고 전기, 자동 제어반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원전 계측 제어 장비를 또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전력 설비에 대해서 계측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력 설비 관련 후발주로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11차 전기본에서도 아마 이번 달 안에서 한번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발표하기 이전까지에 대해서 원전 관련된 그룹들이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번 이번 7월 달에 체코에 대한 30조 규모가량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제 막 발빠르게 움직였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못 갔던 후발주 가벼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대장주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한전 KPS도 있겠지만은 네.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아직 못 가고 있던 기업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월 달에 전력설비 업종들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 우리 기술 또한 갑자기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시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력설비 움직일 때 같은 후발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1,560원, 7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1,550원 이하에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1,700원, 손절가 라인은 1,450원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중에서도 우리 기술은 피어 대비 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45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4시 40분에 네. 무료 방송,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오후에 이제 장마감 방송을 무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한전선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한전선 소개하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막 후발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 설비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분간 5월달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5월달에 우리가 아직 못 잡았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오후 4시 4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김흥태 매니저와 더 자세한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